안녕하십니까.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 앞에 영상에 이어서 탈모에 관한 하편입니다. 하편. 탈모에 관한 하편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앞에 영상에서는 제가 몸이 허해서 이렇게 열이 발생해서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틀립니다. 오늘은 뭔가 하면 지성피부입니다. 지성피부. 그러니까 지성피부인 분이 그 두피에 문제가 있어서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상하로 나눴으니까 우리 상편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허해서 오는 경우고, 오늘 다루게 되는 이 하편 같은 경우에는 실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허와 실을 따진다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통의학에서는 이 허와 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지금 저분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저분의 몸이 허하냐, 실하냐, 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원료도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이 실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탈모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성입니다. 지성 두피. 기름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뜨는 거죠. 지성 피부, 지성 두피, 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지성 피부가 되는 어떤 원인은 아무래도 식생활하고 좀 관계가 많겠죠. 식생활하고. 좀 이렇게 기름기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드신다든지, 치맥을 또 좀 즐기신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체중이 좀 이렇게 과다하게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주를 좀 매일 나는 술을 안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 주로 밤에 이렇게 먹게 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름지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지성의 어떤 두피도 지성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성 두피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허다습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제법 회차도 이제 19회차가 되고 해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조금 이제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장기능이 허한 거죠. 비장기능이 허하고 다습이죠. 습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섭열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이제 비장기능이 허하고 몸 안에 이제 습기가 굉장히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장기능, 그러니까 소화기능이 뭔가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이제 그런 안에서 기화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습기가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두피에 이제 기름기가 많고, 평소에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합니다. 속이 좀 더부룩하고, 이제 가스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제 그런 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장기능이 허할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굉장히 묽은 변을 보게 됩니다. 묽은 변을. 그리고 이제 변을 보더라도 변이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많이. 대부분 나는 변을 보면 좀 변을 묽게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비장기능이 약하거나 아니면 몸에 습기가 많거나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습한 열이 머리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 아주 기름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하루만 나는 머리 안 감아도 머리가 기름으로 범벅이 된다.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이제 비듬도 많습니다. 비듬도 많고 이제 많이 가렵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입이 씁니다. 입이 쓰고 입맛도 없고 이제 화도 굉장히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짜증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근데 이 경우는 이 습기가 몸 안에서 이제 열로 변하면서 그 정도가 이제 좀 심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해진 경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지성 두피인 경우에 이건 아무래도 조금 남성분이 좀 이런 분이 많다고 볼 수 있죠. 남성분이. 그래서 지성 두피인데 이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그 원인을 이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솔루션을 들어갈 건데 이 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성두피인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여기 이제 몸이 실해서 이제 주로 그 지성두피죠. 지성두피. 지성인 두피에서 일어나는 탈모, 그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원인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비장 기능이 허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습기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습기로 인한 열이 머리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일어나는 탈모에 관한 이제 원인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장 기능이 허하고 이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만삼, 그 다음에 백출, 의인이 율무입니다. 율무. 그 다음에 복령, 그 다음에 산약은 이게 마죠, 마. 이제 이런 이제 약재들을 쓰게 되는데, 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요 5가지 약재들은 쓰게 되면 이제 비장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비장 기능이. 비위할 때 이제 그 비장 기능이죠. 비장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요 비장 기능이 허해서 이제 오는 경우니까 비장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전자, 그 다음에 택사. 이제 차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이어트의 어떤 원료로 등재가 돼가지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 그런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전자나 택사 같은 걸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몸 안에 습기를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귤껍질이죠. 진피. 귤껍질을 말려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을 시킨 겁니다. 진피.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인 같은 경우에는 향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약재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제 기를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막힌 부분도 좀 뚫어주고 이렇게 소통을 시키는 거죠. 소통을 시키는. 그래서 요 귤껍질이 그런 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귤껍질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진숙이죠. 인진숙은 우리가 이전에 뭐 간염이라든지 우리가 뭐 간염이 걸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뭐 인진숙에다가 뭐 이렇게 감초를 좀 넣든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했던 이제 그런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간의 기운을 이제 억제를 해주는 거죠. 간의 기운을 억제를 해주게 되면 저절로 이제 간하고 이 비장 위장이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간의 기능을 좀 약하게 해주면 비장의 기능이 좀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섭열이 머리로 올라온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심한 경우였죠. 막 비름도 많고, 막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가 기름으로 범벅이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탈모가 진행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약도 조금 셉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용담초라든지 대왕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은 함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들의 그 어떤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제 맞게 좀 써야 되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섭열이 좀 많긴 하지만은 섭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위장 장기능도 막 굉장히 안 좋다. 몸도 좀 많이 좀 좋지가 않다 했을 경우에는 저런 약재들 쓰기가 사실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제가 솔루션이니까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런 처방들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명의들의 어떤 처방입니다. 명의들의 처방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번 처방도 보고 저번 처방도 이렇게 보고 하다가 이제 굉장히 좀 이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제 생활 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이런 영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좋은 처방이지만은 그 안에는 간혹 이제 저렇게 우리가 일반인이 쉽게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약재를 사용하실 때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의를. 그래서 이제 용담초, 대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크게 나쁜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 썼을 경우에는 막 그냥 복부가 찢어질듯이 아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적으로 남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에 어떤 열을 내려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원료죠. 그 다음에 이제 목단피, 용담초, 대황, 황금, 목단피 이런 약재를 써서 이제 몸 안에 있는 열을 싹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저런 약재를 썼을 경우에는 섭열이 많을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설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설사를 통해서 열이 이제 밖으로 체외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출, 복령, 백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비장의 기운을 좀 이제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약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비장의 기운을 도와주게 되면 이제 몸에 굉장히 이제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몸에 기운이 생깁니다. 기운이.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창출, 복령, 백출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선피, 지부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섭열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약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백선피, 지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독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부자 같은 경우도 백선피에도 물론 그런 작용이 좀 있지만 가려움증을 좀 굉장히 많이 해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많이 이렇게 가려우신 분들은 지부자만 따로 끓여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머리를 씻어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선피, 지부자 같은 경우에는 해독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려움증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적작약, 당귀, 단삼, 요런 이제 약재들이 있는데, 당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혈제죠, 보혈제.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단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혈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적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혈 작용이 굉장히 좋고, 붉은 단삼도 이제 피를 잘 돌게 하는 활혈 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영하고 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쁜 습기를 빨리 체외로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열이 머리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저런 좀 강력한 처방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쓰게 되면 그런 어떤 몸 안에 섭열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혈색도 벌써 변합니다. 얼굴이 이제 저런 분들은 이 섭열이 올라오게 되면 얼굴이 막 검붉죠. 이제 그런 검붉은 얼굴도 이제 싹 이렇게 열이 가시면서 이 혈색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변하면서 이제 몸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어떤 두피 상태도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상편에 이어서 탈모, 지성피부일 때 일어나는 탈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세상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모 지상주의고,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남자도 성형수술을 하는 뭐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좀 서글프죠. 굉장히 서글픈 시대가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러한 탈모가 됐을 때는 사실은 뭐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굉장히 뭐 평생을 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탈모가 일어나게 되면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고 좀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탈모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갈 때 탈모가 이제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묘한 어떤 원리인데, 우리 어떤 몸의 어떤 양의 기운이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양의 기운이 이게 이제 봄, 여름에는 굉장히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외연으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이제 자기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제 바깥 환경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삭막해지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고, 근데 다시 봄이 되면 그 양기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퍼뜨리면서 이제 뭐 가지, 잎, 꽃, 이제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다 이렇게 생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그러한 어떤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탈모가 이제 나는 우리 집안이 좀 이 탈모가 잘 되고 좀 유전적인 좀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유전적인 요인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치료가 잘 안 되지만 자기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현상에 어떤 속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탈모가 되는 속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정지를, 왜냐하면 유전적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어떤 습식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유전적인 그 어떤 깊은 원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이러한 증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방법,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 탈모의 속도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완연한 봄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이 현대인들은 어떤 그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외모 지상주의고, 우리가 이제 외모에 신경을 이제 많이 써야 되고 탈모에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이 마음도 정말 이 어떤 감정이 풍부해지고, 어떤 인간성이 메마르지 않도록 이 마음도 살찌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 탈모에 관한 하편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